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밸류입니다. 25년 8월 18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자, 8월 18일 증시 전략 이번 주 중요한 구간이다. 자, 어제 제가 두 개의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는 차트를 봐도 기술적으로 봐도 중요한 구간 변곡점이고 글로벌적 스케줄을 봐도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자, 잭슨홀 미팅도 있고 또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이제 정상회담 하는 한 주고 그렇죠? 이것저것 이벤트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 일주일 동안 72,000원을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5일선을 계속 지켜줘요. 자, 상승 분위기에서 5일선을 계속 지켜준다는 것은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72,000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변곡점이란 얘기예요. 삼성전자도. 야,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변곡점이란 얘기 이번 주에. 그래서 이번 주에 모든 것이 변곡점이야. 응? 어차피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지수가 박스권에서 탈피를 위로 갑니다. 삼성전자가 내려가면 지수도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떨어질 때도 다른 종목이 올릴 때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질 못할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코스피 이번 주 박스권 벗어난다. 아, 박스권 벗어난다고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중요한 변곡점이네요. 박스권에서 변곡점이 뭡니까? 위로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번 주에 결정이 난다 이런 이야기잖아. 자, 그러면 뭘 보고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뭔가 포인트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삼성전자란 얘기야. 삼성전자 계속 실시간으로 분위기를 보려면 어디서 봐야 된다? 채널방에서 보시면 됩니다. 채널방은 지금 올려드리는 영상 밑에 링크 주소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채널방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것을 계속 실시간으로 제가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도깨비밸류 유튜브인데요. 자, 여기 처음 오셨다면 구독하시고 매일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장 전에,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는 영상이 있고 장 끝나고 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은 지수를 상단을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고 하단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고 그런 내용을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증시 전략 올려드리는데 자, 미국 증시 금요일 날 어떻게 끝났는지 그거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선물지수입니다. 선물지수는 다행히 파란불은 아닙니다. 지금 빨간색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시간 7시 10분입니다. 자, 선물지수는 오늘 좀 중요한 한 주의 첫날이기 때문에 선물지수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 자, 금요일 날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장중에는 최고가를 또 만들었죠. 지금 미국 증시는 상승을 하면 최고가니까 지금 자, 다우존스 0.08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는데 자, 자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요것은 트럼프가 또 푸틴하고 만났는데 결과를 못 냈죠. 그렇죠? 결과가 안 나왔고 이번 주에 젤렌스키하고 이제 또 만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트럼프는 푸틴하고 만난 이야기를 젤렌스키한테 야, 푸틴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 어떻게 할래? 그런 얘기를 하겠죠. 돈바스 쪽 줄래 안 줄래? 젤렌스키가 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것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트럼프가 또 반도체 관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일정에 잡혀 있는 날짜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는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자, 독일 증시는 전 유럽 증시 보면 독일 증시만 보는데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를 정리를 하자면 장중에는 최고점을 또 깨고 올라가고 있었으나 차익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좋은 결과도 안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관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익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빠지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7시에 시작된 선물 지수에서도 크게 내려가진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빠졌습니다. 2% 이상. 자, 이렇게 빠졌고, 그리고 주말에 또 뉴스를 여기저기 훑어보니, 대한민국 증시가 지금 내용이 없으니까, 신정부가 나타나고 나서 뭐 코스피 어디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말하고 틀리니까, 현재. 그렇죠? 무슨 이상한 정책 막 나오고, 그렇죠?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은 정책이 나오잖아. 노란 봉투법이라든지 등등.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다시 미국 주식으로 간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자리에서 이번 주가 변곡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변곡점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정해지는 한 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선물 차트입니다. 자, 초반에는 좋았죠. 자, 제가 제 유튜브에도 파생시장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자, 오늘은 매수하실 분, 매도하실 분 전략을 두 개 드렸어요. 어차피 매수 아니면 매도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매수하실 분은 초반에 공격적으로 하라 그랬어. 초반에 공격적으로 한 사람 이걸 먹은 거야. 이걸 먹은 거야. 자, 더 먹으려고 기다렸던 분들도 익절가를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됐지. 왜? 2포인트가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2포인트가. 그래서 갑자기 내려와서 2포인트 중에 절반은 먹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날 439까지 올라갔었는데 440 위까지 올라갈 거를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440까지는 안 가더라고. 그래서 목요일마다 제가 선물 채널방 운영하는데 440 위에 가면 자 매도 준비하세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440까지 안 가서 진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5주 연속 목요일마다 선물방을 하는데 5주 연속 수익을 봤는데 지난주에는 거래를 아예 하질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제가 목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우리나라 증시 뭐 아니면 도가 될 거다.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지 어중간한 중간에서 끝날 것 같진 않다 했는데 중간에 딱 끝났어. 보합에 끝났잖아 우리 증시가. 그렇죠? 보합권에 끝났단 말이야. 자 초반에는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435까지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여기서 끝났어요. 보합에. 보합권에서 끝났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는 야간 증시입니다. 야간 선물. 야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보니까 야 위로 올라가는 것도 막혀 있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435는 계속 지켜주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435 떠나서 432.5 선물지수 432.5 거기를 벗어나서 180분 동안 회복을 못하면 생각 좀 하라. 이 이야기를 어제 영상에서 해드렸습니다. 그걸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선물지수 432.5는 이겁니다. 3200 또는 3190 여기는 꼭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번 주 변곡점이라고 그랬잖아. 위로 가냐 밑으로 가느냐 변곡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하단은 432.5를 꼭 지켜줘야 안정적으로 위로 가려고 계속 노력을 한다는 거야. 근데 432.5를 벗어나면은 야 위로 계속 가려고 노력하는 애들이 약간 힘이 빠지는데 그걸 알고 있어요. 장중에 잠깐 빠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90분봉으로 자 90분봉 자 90분봉으로 꼭 보는 이유는 최근 한 달 동안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자 이 90분봉으로 이렇게 음봉이 길게 나오면은 그 다음 캔들 2개 180분 동안 회복이 돼야 돼. 회복이 안 되면은 밑으로 4.3대가 아니고 4.2대로 내려갈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3180, 170, 150 이런 데로 내려갈 확률이 크다는 거야. 그걸 알고 가시고 그리고 목요일 날 거래된 거 보면은 상단도 3250 전후에서 중간에서 포인트를 잡아놓고 있지만 하단도 그렇게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진 않아요. 그렇죠? 변곡점이라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변곡점이라.
지금 글로벌 스케줄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듯이 이벤트도 많고 잭슨의 미팅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또 젤렌스키를 또 푸틴 빼고 만나고 그런 이벤트가 다 있고 모든 것이 다 지금 뭔가 중요하게 터질 한 주란 말이야. 그래서 옵션 포지션도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 그래서 이 하단이 또 이 상단이 오늘 지난주에는 금요일 날이 없었잖아. 목요일 날 만기가 끝나고 금요일 날 어떻게 옵션 포지션이 잡히는지 그걸 보고 어느 정도 감을 이번 주를 잡는 건데 금요일 날 우리가 광복절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옵션 포지션 오늘 오후에 제가 마감글 올려드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꼭 봐라. 그렇게 저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432.5를 90분 봉으로 벗어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여기서 보통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전문가 빼놓고 다 보통의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란 얘기야. 자, 차트 보고 하는 거는 차트 보고 결과로만 보는 거잖아, 여러분들은. 90분 봉 지켜줬네, 못 지켜줬네. 자, 432.5까지 만약에 내려갔어, 만약에. 그런데 지켜줄 것 같다, 못 지켜줄 것 같다. 그거는 여기서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선물 지수 어디까지, 코스피 지수가 어디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것을 계속 여기서 올려드린다는 얘기야. 그걸 보면 감이 오잖아. 그렇죠? 그걸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72,000원을 뚫고 가야 되는데 목요일 날 아침에도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써놨잖아. 삼성전자 오늘 72,000원 위에서 끝나냐 아래에서 끝나느냐. 근데 아래에서 끝났어. 그렇지만 5일선은 계속 지켜주더라니까. 분봉으로 봐도 5일선이 이거잖아. 5일선 이거면 여기 써있죠. 71,440원. 71,440원. 5분 봉으로 보시면 계속 지켜주더라고. 30분 봉으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계속 지켜. 내려가면 끌어올리고 내려가면 끌어올리고 그게 눈에 보여. 5일선을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보인다고.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5일선이 깨진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한 거 어차피 선물지수도 내려가는 거야. 얘가 내려가면. 그걸 알고 가신다. 그게 중요한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목 이야기는 오늘은 말로만 해드릴게. 자,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잘 가다가 요 며칠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종목이 잘 가도 며칠 갔다 떨어지고 며칠 갔다 떨어져. 박자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자, 그런데 앞을 보는 거. 이번 주가 중요하다 이런 걸 떠나서 자, 9월 증시를 준비한다면은 자, 9월 며칠부터 중국 애들이 무비자로 들어오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어느 도에서는 5만 원을 지원해 준대 중국 애들한테. 참 아무튼 별리수 다 나옵니다. 경상도에서 5만 원을 지원해 준대. 그래서 이번에 혹시라도 조정이 온다면은 9월달 개별주로는 중국인 관광객 또 수혜주들이 또 9월달에 거론될 거기 때문에 미리 사야지. 떨어질 때. 그렇죠? 떨어질 때 잘 눈여겨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 사지 말고. 예를 들어 떨어지는 단계가 5일 떨어진다고 치자. 그럼 첫날부터 사면 안 되겠지. 그렇죠? 보면서 바닥을 잘 찾아야겠지. 일단 힌트는 여기까지 드리고 오늘 증시 전략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채널방에 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주식 천리안 도깨비 벨리였습니다.